선택,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재현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재현 학생이 처음 촬영을 하셨었고 이제 네. 두 번째 촬영인데 네. 오늘은 마음가짐이 어떠신가요? 사실 지난 촬영 때 기찬쌤한테 제가 신나게 혼나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많이 혼나니까. 네. 오늘 좀 그래서 자신 있나요?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 기운이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야겠죠.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만나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문제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고계영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이야. 제게 오고 있군요. 이야. 춘이한테 또 갔어. 너무 자, 문제 내겠습니다. 채팅을 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화하며 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채팅 로봇의 줄임말입니다.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전 정답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두 글자죠. 맞습니다. 네. 정답은 챗봇. 정답입니다. 야. 오랜만에 재정 씨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럼요. 정답을 맞추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정말 기분이 좋은데. 조합 있죠. 글자 조합 자신 있습니다. 네. 설명도 해주실래요, 그러면? 챗봇. 네. 채팅과 로봇. 네, 앞에와 줄임말. 뒤에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업에서 챗봇은 업무상 주로 사용하는 언어 등 빅데이터를 수집해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IT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텐센트의 위젯, 텔레그램의 텔레그램, 네이버 웍스 모바일의 운앱 등이 있습니다. 네, 또 인터파크 같은 데도 여행 톡집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기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디테일 있게 물어보고 싶다 이러면은 직접 이렇게 상담사가 투입이 돼서 그렇군요. 네, 톡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정색계 질문이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챗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업무에 적극 도입하는 편인지 취준생들은 그런 업무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지금 금융권 전체 채용이 약 한 3분의 1이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제안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을 했던 통계를 전공했던 친구들도 금융권까지 도전을 하죠. 또 이런 서비스는 당연히 IT 서비스업,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메이커, 포털 뭐 이런 기업에서도 당연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뭐 채용의 강자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전화기 얘기를 하거든요. 전자, 화학, 기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이니까 그 제조업의 근간을 공부했던 친구들의 채용이 잘 되는데 제가 보기엔 또 이런 시류가 또 강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전공했던 친구들의 채용도 요즘 청신호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을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이랜드 리테일입니다. 1978년 한신교육개발로 창업, 84년 6호화로 이름을 바꾸면서 백화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 백화점식 아울렛이라는 국내 최초의 유통업, 2001 아울렛 당산점 오픈, 6호화, 킴스클럽 마트, 동아백화점을 인수해 전국 최다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 유통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엔 이랜드 그룹 브랜드뿐 아니라 국내 대표 브랜드, 해외 명품 브랜드, 유통점 자체 브랜드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생활용품과 슈퍼마켓을 접목시켜 백화점 수준의 상품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4년 이랜드 그룹에 편입된 후 2001 아울렛과 뉴코아를 통합해 이랜드 리테일로 재탄생했고요. 2011년 매출 10조 원을 기록, 현재는 뉴코아 아울렛, 2001 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과 마트, 와인캐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랜드는 저희가
좀 많이 접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속해 있죠. 네. 뭐 뉴발란스라던가 뭐 스파오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이랜드에 속해 있는데 이랜드 리테일은 이 취준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재현 학생도 당연히 이 이랜드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이랜드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랜드 리테일이라는 세부 예.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친숙한 거는 아무래도 외식 그 브랜드인 애슐리 아, 네. 네, 맛있어요. 친구들하고 네, 맞아요.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친숙하고 나머지 리테일 쪽은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봤는데 NC백화점이 이랜드 리테일이더라고요. 네. 저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NC 소프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럴 수 이거 알지. 세상에. 그 뉴코어의 또 약자인 거. 네네. 아, 네.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꾸기 형님도 이랜드 잘 알고 계시죠? 이랜드는 제가 어릴 때 그 방패 모양 같은 거를 영국 왕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옷을 좀 입었었는데 근데 리테일? 네. 제가 디테일은 아는데 리테일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것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랜드 리테일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상국 씨가 모르면 검색량이 뚝 떨어집니다. 1년 동안 3,770건 언급됐고요. 뭐 이랜드라든지 뉴코아, NC백화점, 뭐 상품권, 뭐 아울렛, 그다음에 2001 아울렛, 킹스클럽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폰이나 행사, 뭐 브랜드 매장,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이 어떤 매장들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제품을 현재 할인하고 있는지 정말 실생활적으로 접근된 그런 언급이라든지 네. 대부분 이제 뉴스 같은 데서 거론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실생활에서 진짜 어떤 정보를 얻거나 이게 궁금해서 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쌤, 이랜드 채용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랜드 유통업의 특징상 전체 공채 채용도 있지만 요즘은 경력직 채용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이랜드몰 경력직 채용이 있었는데 아주 세분화된 공고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군들마다 다르지만 통상 한 1년, 2년, 3년 차 또는 3년에서 5년 차. 그러니까 바로 필드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자들. 그러니까 요즘 올드루키들도 굉장히 많아서 중소기업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제 대기업으로 경력 이직을 꿈꾸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직군을 보면 SNS 마케팅, 그다음에 광고 직군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서비스 기획, 웹 기획, 그리고 물류 기획, 그리고 고객 응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CS 운영 기획 직군.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 관리가 또 유통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데이터 분석 직군도 채용이 또 따로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직군에서 뭐 퍼블리셔와 그다음에 웹 디자인 직군의 채용이 이제 열렸고요. 그다음에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라든가 어떤 하위 조직마다 세부 채용이 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최초의 그 슈즈 스파 브랜드 슈펜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인턴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을 합격하게 되면 1차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3개월 인턴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2차 면접을 보고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채용이 되는 케이스고 직군은 이제 문과 학생들 특히나 이제 여성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군이 MD 직군인데 MD 직군과 그 다음에 AMD 직군으로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들마다 이렇게 좀 단위 채용이 따로따로 흘러가니까 눈여겨 좀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볼까요? 상국이요. 네, 이랜드 리테일. PB로 먹고 산다고 카더라. 카더라. 이랜드 하면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사실 뭐 많이 입었던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신데 근데 그 이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브랜드인데 저는 사실 뭐 모르는 것도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경영 위기를 극복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브랜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랜드가 굉장히 사업이 확장세에 치닫다가 좀 최근에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매출 규모를 1,600억 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이랜드는 원래 패션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과 패션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본연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 매장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PB 상품들, 패션 의류 상품들을 많이 판매해서 여기서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좀 고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패션 PB를 보면 신사 브랜드가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숙녀, 그다음에
캐주얼, 그다음에 아동 쪽, 또 마트를 이제 주로 방문하는 계층들은 아주 젊은 여성 고객들보다는 주부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부 계층들이 PB가 이제 저가 상품이니까 내가 이 유통업에 와서 패션 의류를 구매하지 않지만 온 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이라든가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신사 베이직 아이템들을 구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랜드 리테일 직원들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7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4,124만 원입니다. 사원이 3,429만 원, 대리가 4,877만 원, 과장이 5,290만 원, 차장이 6,755만 원, 부장이 8,713만 원입니다. 네. 자, 홍쌤, 그렇다면 이랜드 리테일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전공보다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해당 프로젝트 경험을 보고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 부분은 뭐 이랜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채용의 거시적 흐름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공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넓게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구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나부터 워라벨, 샵 워라벨 워크숍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워라벨을 사실 뭐 실현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이랜드 리테일은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리더들이 나부터 신다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밑에서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도 본인이 먼저 쉬어야 참모들이 쉰다고 월차나 휴가를 썼었는데 어떤 제도든지 리더가 먼저 실천을 하면 좀 더 빨리 성공하는 것 같긴 하죠. 네. 이랜드 리테일의 리더들은 도대체 어떻게 솔선수범을 하길래 그런 걸까요, 전쌤? 그러니까 리더의 인식을 바꾸는 게 이 워라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퇴근하지 않고 더 일하고 있는데 먼저 퇴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휴가 같은 경우도 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워라벨 자가진단이라든지 우선순위 정하기, 또 개인과 조직의 정용하기 이런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점장들이 일과 삶 속에서 우선순위와 가치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좀 먼저 인식할 수 있게끔 인식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고요. 그래서 리더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큰 가치관에 대해서 이랜드는 좀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지 않고 연차 쓰기라든지 뭐 제 시간에 퇴근하기 이렇게 당연한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앞으로 이랜드 리테일에서의 워라벨은 그렇게 꿈 같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랜드 리테일 같은 곳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사실 워라벨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재원 학생은 입사를 하면 상사의 눈치를 안 보고 일명 칼퇴를 할 자신이 있나요?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신입사원 때는 말은 아무리 뭐 일 끝났으면 다들 퇴근하라고 하라고 하셔도 뭐 부장님, 차장님 남아 계신데 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눈치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사실 재원 학생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현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더욱 반가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이 주 52시간 근로의 워라벨에 근로 환경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 건 확실한데 네. 그게 실제 지켜지고 있냐는 건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 근로시간 준수, 워라벨과 같은 질문을 면접에서 받았을 때 취준생들이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방 선진 기업들 대비 근무 밀도가 좀 약하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아침에 출근하고 뭐 사내 방송 같은 거 보고 방송 끝나면 다 같이 담배 피러 내려가는 게 관례였어요. 그 당시 때는 이제 사업장들마다 흡연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또 차 한잔 하고 또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점심 시간도 뭐 정확하게 칼같이 지킬 때보다는 좀 느슨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야근이 이제 만연화됐는데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 검색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도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오히려 외국계 기업에서는 꿈도 못 꿀 이야기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시류 변화에 이거하여 우리 기업들의 근무 밀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 52시간 관련된 근무 시간 단축은 또 여가 기업이나 문화, 그다음 레저 뭐 이런 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전체적인 제도 변화는 제도 변화이지만 업의 특수성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면 갑자기 일이 몰렸을 때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는 그 프로 능력이 중요한데 본인은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재현 학생도 이제 회사 들어가면 야근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저는 그런 관점과 대응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도 중요하고 당연히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 초년병이기 때문에 초년병이라고 하면 우선 조금은 희생을 해서라도 다소 힘들다 하더라도 나의 업무 초석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 시기가 초반에 필요할 것이기에 좀 그런 부분으로 나는 이 일을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의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샵 알바라도 해라 샵 답은 현장에 있다입니다. 우리 뭐 홍쌤이 항상 뭐 얘기를 하지만 취준생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 직무 관련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리테일 역시 모든 전형에 관련 경험을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합격자들도 같은 생각이겠죠, 전쌤? 그러니까 합격자 후기를 좀 쭉 살펴봤더니 인적성이라든지 면접, 그다음에 취업 준비, 입사 후에도 다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했다.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같은 경우는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이런 직무와 연관지어서 자소서에 썼던 게 좀 많이 통했고 그걸 또 실제로도 실무 면접에서 많이 질문들을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보고 배운 것들을 좀 잘 설계해서 이게 시험에서 좀 물어볼 수 있게끔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소비재 산업이 현장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늘 홍쌤이 이제 강조하시는 게 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뭐 30, 40대 여성 주부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저씨들이라든지 와서 좀 지갑을 많이 여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진짜 어떤 부족한 점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또 장점은 무엇인지를 좀 꼼꼼히 체크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뭐 요즘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취합하기는 쉽지만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발로 뛰는 기자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직접 가셔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자소서에 녹여낸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경험이란 게 살아온 걸 전부 끄집어내야 하는데 쉽게 생각도 안 날 뿐더러 정리를 좀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는 본인 분석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머리를 스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면 이제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에 면접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여러분들이 이력을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력을 또 이제 초보들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원고를 만들어요. 그 모든 이력을 다 원고화 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은 그 장수도 너무 많아지고 또 그걸 외울 수도 없고 외워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좀 본인을 정리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상황에 대한 키워드를 우선 정리하세요. 그 당시 상황과 업종과 부서가 어디였다. 그 다음에는 본인이 했던 과업. 그 다음에 내가 진행해야 될 업무의 미션을 이야기하세요.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업무의 그 리스크 좀 어려웠던 부분. 그 과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했던 결과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다. 그걸 만약에 수치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수치화시키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항상 면접장에서 떠들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과거 히스토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근데 이제 하수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마음이 급하니까 이 세 번째 액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할 때 저는 했다 이런 식의 설득보단 어떤 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요 설득.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텔링의 제일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의 10년 후 재현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10년 후 이랜드 리테일은 IT 기업과 손을 잡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온라인과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점유율까지 1위 기업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2018년 현재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상용화돼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거의 모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상용화되진 않았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이 이 상황에서 현재 NC백화점, 2001 아울렛, 유코아 아울렛 등을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일 브랜드 통합을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형 쇼핑몰을 런칭을 하고 그와 동시에 IT 기업과 손을 잡고 가칭 이페이로 불리는 이랜드 그룹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모바일 결제 시장에 선도적인 기업의 위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확보된 고객층에게는 모바일 결제 패턴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고 고객 맞춤 정보를 혁신적으로 서비스하면서 또 그 이후에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랜드는 모바일 결제 시대의 온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좋은데요. 예를 들어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이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 후발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시장에서 조금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과 손을 잡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나 삼성 같은 대기업과의 협력은 조금 어렵더라도 작고 내실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을 해서 시도를 제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답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PT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수백 명이 할 텐데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현 학생의 접근법은 그다지 차별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차별화되지 않게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라는 건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랜드 면접을 나만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경쟁자도 앞두고 있으면 이 친구도 동일한 검색어와 비슷한 뉴스들을 다 볼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내가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키거나 안 그러면 다른 추가적인 이야기가 추가돼야 접목돼야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랜드 그룹이 갖고 있는 강점은 컨텐츠가 상당히 다각화돼 있고 패션이라는 중심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부분을 보면 아까도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얘기가 나왔는데 패션, 외식, 그다음에 레저, 리빙, 상품, 식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옷을 판매하고 단순히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복합 생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예전 방송에서 얘기했던 스타필드 같은 그런 유통의 혁명이 이랜드에서도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랜드가 어마어마한 과거의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중화시장이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또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IT라는 중심축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범용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화된 이야기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아까 전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10년 후라는 그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큰 발전이라든지 여러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10년 후 발표만 하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IT, 인공지능 4차 혁명이라든지 이페이, 모바일 결제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는 좀 굉장히 식상해져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미래 전문가들은 사실 기술은 계속 극도화될 것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술과 감성의 접점을 찾는 게 지금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접근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들의 감성을 터치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좀 뭔가 새로운 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10년 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요. 자,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좀 붙이겠습니까? 저는 펫랜드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이랜드 밴드. 네.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이랜드 랜드 그리고 땅을 뜻하는 랜드의 합성어인데요.
제가 과거에 반려동물을 지금도 키우고 있고 과거에 한 백화점 쇼핑몰에 갔을 때 반려동물이 출입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을 보고 다음에 제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랜드에서도 반려동물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펫랜드를 선보이면서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 추세에 맞춰서 소비자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듣기에는 말이 나쁜 거는 아닌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본다면이라고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랜드 같은 피플랜드 같은 거잖아요. 너무 세련미가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딱 펫랜드 하니까 제 느낌에는. 근데 지금 재현 학생 답변은 이제 우리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던 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펫랜드라는 게 뭐 단순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이랜드의 브랜드 이미지와 접목돼서 또 아까 본인이 랜드라는 개념, 땅이라는 좀 의미를 같이 넣어서 결국에는 아마 주 타겟이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좀 우려스러운 건 재현 학생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관들이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 이랜드를 펫랜드라는 걸로 결국 치환시켜서 네이밍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아직도 강아지 안 키우는 고객들도 많은데 이거 뭐 개옷 만드는 브랜드야?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주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A라는 제안을 했을 때 이 A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A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분명히 면접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공격을 예측하는 게 필요하고 그 예측에 대한 답변을 내가 초반 대응을 하면서 그 얘기를 추가시키거나 본인이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넣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가슴속에 좀 킵하거나 이 두 가지는 좀 고려하고 면접장에 가야지 아니면 이제 공격받았을 때 난처한 상황에 봉착되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이랜드 리테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원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이랜드라는 게 리테일 있지만 또 그룹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런 그룹 기업의 장점은 한 곳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문과생은 사실 한 곳에 특화된 분야라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곳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상당한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유통업 도전하는 분들이 이제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유통업에 대해서는 좀 만만히 보는 경향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공 관련돼서 막 공학 지식이라든가 마케팅 직군처럼 물론 이제 유통도 마케팅 직군이 있지만 대부분은 영업 도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만히 보는데 만만하다는 소리는 결국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고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몰려요. 경쟁률이 정말 상상초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통이라고 하면 항상 또 패션 유통을 좀 생각하는 분들은 매장에 가서 DP되는 그 상품들을 이제 보는데 실제로 알바한 친구들 아시겠지만 알바할 때 제일 힘든 건 고객 응대도 힘들지만 이 패션이라는 건 색상, 디자인, 그다음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기에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창고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알바생으로서 기여했던 부분 그리고 화려한 부분들보다 패션업의 화려함보다 그 밑에 있는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겪어왔다. 따라서 내가 패션이라는 또 유통이라는 이미지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지는 그 내부적인 부분들까지 이해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나는 고충을 알고 있다. 라는 설득이 자소서나 면접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보다는 그 현직자들이 느끼는 고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매장을 방문하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을 부탁해 오늘 이랜드 리테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